항상 설렘주의. 가치 인정이 중요하지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그 후수단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내가 10억을 투자할게. 그러면 만원짜리 회사에 10억 투자할게. 와 좋아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주당 가치가 그대로 만원이고 10억 들어오면 이거 회사 저쪽이 가져가는 거죠. 아까 내가 만원에 창업했으니까 100만원, 한 주당 가치가 100만원, 1000만원, 1억 뭐 이렇게 한 주당 가치가 중요하지 내가 10억 크게 쏠게 요거는 그냥 주당 가치 협상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내가 10억 줄게 설레지 마시고 한 주당 가치가 얼마인지 가치 인정이 매우 중요하다. 네, 안녕하세요. 하승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 1교시, 2교시에 이어서 이제 투자 계약을 받았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랑 이제 대표이사가 조심해야 될 형사처벌 조항 같은 것들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제 투자 계약 시 체크 포인트. 이제 우리가 투자를 받잖아요. 이제 막 설레겠죠. 오늘의 핵심은 설렘주의. 네, 설렘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이란 뭔가를 살펴보면 계약은 쌍방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 내가 이거 1000만원에 1000원에 팔게요. 이렇게 청약하면 이렇게 승낙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로 합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계약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로 해도 계약은 성립하는 거고, 계약서는 단지 이제 저희가 투자 계약할 때 뭐 100억 10억 들어가는데 오케이 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하면 내용을 문서화한 것, 이게 계약서입니다. 투자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1번이 이제 경영권 지키기. 아까 말한 거죠. 넘겨주시면. 네, 아까 말한 지분에서 내가 경영권을 있으려면은 못해도 66.7%는 있어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95% 있으면은 완전히 강하게 주식 매도 청구권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주총 특별 결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경영권의 마지노선이고 이제 33.4%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영권 지키기에서 또 이 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투자 계약을 할 때 들어있는 조항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보고 의무가 되게 촘촘하게 적혀 있으면 되게 안 좋아요. 예를 들어 뭐 회사의 주요한 결정사항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회사에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뭐 서면 보고를 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한 달에 뭐 분기, 반기, 뭐 반기별로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막상 경영권이 있지만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죠. 실제로 이렇게 그 분기별로 반기별로 레포트 보내도 담당자가 막 4달째 안 읽고 있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가 악화됐을 때 그때 이제 요거를 꺼내는 거죠. 요 조항을. 그래서 보고 너 잘했어? 이 계약서에 따르면은 이거 보고 안 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나 이렇게 무슨 투자 계약 분쟁이 시작되면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보고 의무 잘 지켰는지 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경영권을 지킬 것들을 우선으로 이렇게 좀 다양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번 NDA, 이제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하기인데, 이제 막 설레고 돈 준다고 하니까 이제 막 비싼 식당에서 밥 먹도 오케이 하다가 이제 다음날 돼서 김 대표 회사에 대한 정보들 좀 메일로 보내줘 라고 할 때 근데 비밀유지 계약서도 사인해 주시죠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구체적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내밀한 기밀을 전달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위반 시에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위반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이런 것들을 잘 NDA에 담아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유지 계약서를 이렇게 다음날 잘 놀았는데 이렇게 보내서 머쓱해 하지 마시고 이 NDA라는 용어를 해놨다가 네 대표님 이거 정보와 함께 NDA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시면 아주 있어 보이고 투자하는 측면에서도 그래 얘가 좀 뭐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DA라는 말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거 아주 스무스하게 있어 보이게 NDA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투자한 쪽에서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꼭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실제로 투자한다고 했다가 내밀한 기밀을 다 보고 다른 투자사에다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 가져가고 자기가 똑같이 차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NDA는 꼭 쓰셔야 된다. 투자 계약 전에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초안 던지기, 이제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 앵커링이 이제 닷이라는 내용이잖아요. 닷. 그러니까 뭔가에 먼저 내가 닷을 걸어두면은 거기가 이제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김영철 씨가 드라마에서 4달러 하는 것도 끝까지 4달러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4에서 뭐 뿔만 해봤자 2, 3달러이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1달러 하면 이제 뭐 0.5센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니까 시작에 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계약서를 내가 던지는 게 중요한데, 네 대표님 뭐 밥 맛있게 먹고 제가 내일 계약서 초안 던지겠습니다 하고 실은 변호사 검토를 받아서 내가 만든 계약서를 던져서 거기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주는 계약서를 그대로 이렇게 먼저 던지고 그 투자자들 거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무슨 벤처기업에서 모델링 해온 이런 뭐 계약서, 표준 계약서라고 하는 걸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이 그 투자자들이 던진 계약서는 당연히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겠죠. 투자자들한테 돈 받고 변호사들이 만든 거니까. 그리고 벤처기업 협회에서 만든 표준 계약서도 뭐 저희가 많이 보지만, 벤처기업 협회에서 누구한테 돈을 받고 누구한테 이걸 맡겨서 누가 이걸 만들까요?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협회에 이게 돈을 많이 내고 하는 투자사가 아무래도 돈을 더 내겠죠. 그래서 투자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계약서 자체가. 그래서 그거로 시작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만의 그 사항들을 변호사랑 상의해서 규정을 준비해서 먼저 던지는 게 좋다. 그래서 계약서는 먼저 던지는 게 좋고, 상대가 던지는 거 검토하는 것도 뭐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던지는 게 좋습니다. 네, 4번째가 내용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두루뭉술하면은 무조건 불리해요. 우리가 판례를 가더라도 돈을 내는 쪽이 투자자잖아요. 그러면은 의무가 있는 쪽은 돈을 받는 쪽이에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의 권리를 좀 더 우선시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뭐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도록 한다, 뭐 좋게 한다, 신의 성실로서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등 우리한테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자 계약 전에는 무조건 투자 계약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어쩔 때 어쩌고 저쩔 때 저쩐다가 딱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습니다. 그래서 투자 계약 전에 요 4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투자 유치의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냐, 아까 말했듯이 내가 유의왕 카드를 만들어서 100장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주 발행이라고 하는 건데, 유의왕 카드 100개 만든 게 이제 신주예요. 새로운 주식, 신주를 인수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신주 발행을 할 때 투자자는 요거를 매수하는 거고, 내가 새로 만든 내가 임의로 만든, 내가 그냥 막 만든 100장의 유의왕 카드를 상대가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거고 회사 가치는 커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설렘주의예요. 설렘주의. 항상 설렘주의. 가치 인정이 중요하지,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그 후수단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내가 10억을 투자할게. 그러면 만원짜리 회사에 10억 투자할게. 와, 좋아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주당 가치가 그대로 만원이고 10억 들어오면 이거 회사 저쪽이 가져가는 거죠. 아까 내가 만원에 창업했으니까 100만원, 한 주당 가치가 100만원, 1000만원, 1억 뭐 이렇게 한 주당 가치가 중요하지, 내가 10억 크게 쏠게, 요거는 그냥 주당 가치 협상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내가 10억 줄게 설레지 마시고 한 주당 가치가 얼마인지 가치 인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67% 특별결의 사수가 매우 중요하고, 신주하고 나서도 내가 얼마나 희석되는지. 아까 1000주 발행했는데 100주 신주에서 넘기면은 제가 9% 갖고 제가 91%죠. 이렇게 하나씩 밀려갈 때 67%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이 이제 한 라운드당, 이제 한 번 투자를 거칠 때 이걸 라운드라고 하는데 5%에서 10% 정도만 내줘야 됩니다. 이게 이 기준을 정하고 가야 돼요. 뭐 한 번 투자할 때 막 회사를 전체로 넘기거나 뭐 그건 M&A고, 조금씩 투자 받을 때 10억 줄게 하다가 이제 주당 가치를 협상을 잘못해버리면은 이게 넘어가는 게 막 10% 20%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투자는 안 받는 게 좋아요. 일단 요 정도 선에서 차근차근 커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에 제가 가져가는, 투자자가 가져가는 주식이 전체 주식수의 5에서 10%, 아까는 9점 몇 %였죠. 그러니까 뭐 되는 투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발행에 아까 말한 이런 지분 신주 발행 요 선을 지켜나가야 된다. 요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제 RCPS, 이제 이 투자를 할 때 이제 어떻게 많이 하냐. 신주를 했는데 그 유의왕 카드의 종류가 보통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CPS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가 다르냐? 상환 전환 우선주거든요. RCPS가 이제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이렇게 돼서, 이제 초기 엔젤 투자에는 보통주가 많은데, 그 이후에 이제 프리-A, 시리즈 ABC 경우에는 80% 이상이 RCPS 투자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RCPS 아까 redeemable, 이게 상환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주식을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투자와 대여 사이 그 어딘가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대여를 생각해 볼게요. 내 친구가 이제 투자를 한대, 사업을 하겠대.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1억을 빌려줘요. 1억을 빌려주는데 이자율이 10%예요. 그러면은 1년 있다가 1억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 사업이 뭐 대박을 나든 쪽박을 나든 저는 이 친구한테 1억 1000만 원을 1년 뒤에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회사한테 빌려줬다고 하면은, 이제 회사가 망하면은 이제 회사의 채권자로서 남은 재산, 뭐 TV 팔고 이런 거에서 이제 받겠죠, 채권자가. 어쨌든 대여는 내가 정한 10%를 미리 받고 안정적으로 받고, 이 회사가 대박 나든 쪽박 나든 나는 상관없어요. 근데 투자는 뭐냐? 내가 1억을 투자하면
주식을 뭐 100개를 받죠. 이 회사가 대박이 나면 내 1억이 100억, 1000억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쪽박이 나서 망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냥 빵원이에요. 빵원. 회사 남은 재산 가지고 좀 가져갈 수 있는데 주로 남은 재산은 무조건 먼저 채권자, 아까 대여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남은 것들 가지고 보통주네 우선주네 이렇게 서로 갈기갈기 가져가는 거거든요. 우선주가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보통주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와 대여는 아주 천지 차이로 아예 다른 건데 이 RCPS는 투자와 대여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일단은 내가 RCPS로 하면은 합의된 이주율에 합한 이익 금액을 현금으로 달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딱 1억 투자했는데 회사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3년 있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3년 있다 정한 기간에 정한 요율 가지고 그냥 1억 1000만 원 줘, 나 나갈래 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대여처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주식으로 투자해 놓고 위험을 감수해서 투자해 놓고 현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좋죠. 일단 돈 줬다가 얘가 잘 못하면은 RCPS 이거 상환권 발동해가지고 그냥 돈 빌려준 거였어? 라고 하고 가져가 버리고, 잘하면은 나 투자했어 라고 해가지고 행사 안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분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RCPS보다는 그 보통주로 받고 싶어요. 같이 위험을 쉐어하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주로 받고 싶은데 그래도 투자자들이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힘이 더 세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부담이지만 RCPS로 투자가 상당히 많다. 이 리디머블한 이런 상환할 수 있는 이런 권리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업에서는 이게 돈이 들어왔지만 얘가 3년 있다가 행사해갖고 그냥 가져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내가 볼 때 언젠가는 줘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환권 행사 안 했을 때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네. 되고, 그다음에 컨버터블,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실제 많이 일어나는 아닌데 이제 개념을 보자면 이제 주당 10,000원으로 저희가 이제 주당 가치 갖고 투자를 했는데 다음 라운드에 이제 회사가 좀 망해가지고 주당 5,000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전환권이 있었어. 뭐냐면은 주당 전환가액이 뭐냐면은 한 주를 두 주로 바꿀 수 있게 전환가액을 미리 정해놨어. 운 좋게. 아, 그러면 나 가치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RCPS에서 이제 보통주 두 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당 10,000원이 되는 거죠. 요때 행사를 하면은 절반의 가치가 까진 거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스타트업은 주로 이제 성장하고 주당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망하면 망했지. 네. 그래서 많지는 않고, 이제 프리퍼런스, 이게 뭐냐면은 이익 배당에서 좀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주보다는 이제 통상 우선주가 1%에서 2% 정도 이제 더 가져가거든요, 이익 배당을. 근데 그것도 이제 어쨌든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흔하지는 않고, 또 자녀 재산에서 아까 이제 회사가 망했을 때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 먼저 다 가져간댔잖아요.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우선해. 나머지 자녀 재산에서 일정 비율만큼 이제 RCPS나 먼저 가져가고 우선주도 먼저 가져가고 이제 보통주는 맨 마지막에 이제 찌꺼리를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법조항을 거의 안 썼는데 이제 이익배당 자녀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이 선법 제344조의 2 요거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읽어보면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 교부하는 배당 재산의 종류, 배당 재산의 가액 결정 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 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해야 된다. 요거 있기 때문에 이 정관, 아까 말한 그 정관, 그 회사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관에 꼭 정해놔라 이거예요. 요 주경 때문에. 그리고 2번, 회사가 자녀재산의 분배에 관한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또 떼르르르 적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관에 적어놔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RCPS의 근거 조항이 정관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없으면은 정관 변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없다면은 주총 특별 결의로 정관 변경해야 되니까 66.7%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분이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관 변경해서 신주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또 기타로서 투자계약에서 피해야 할 포인트 4가지인데 투자계약에서 요거는 꼭 피해야 된다. 보면은 연대보증.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1편에서 그 1강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뭐라고 했죠? 개인사업자는 걔가 다 책임지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하나의 방어망을 놔두고 바리케이트 치고 이제 우리 집에 빨간 딱지는 안 붙이게 하는 거잖아요. 연대보증해버리면 다 똑같아요. 연대보증해버리면 내가 법인에 바리케이트 쳤지만 내가 개인으로서 또 연대로 보증한 거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면 우리 집에도 이제 TV에도 빨간 딱지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채무를 내가 다 지는 것, 이거 빨간 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요즘에 이렇게 이거 조항 넣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좀 악덕한 데들은 요거 놉니다. 그래서 요거 받을 거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안 받고 그냥 내 돈으로 빌려갖고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연대보증 있는 것들은 좀 피해라. 예.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도 요즘에 요렇게는 안 해요. 그리고 2번, 의사결정에 관한 사전동의사항. 예를 들어
중요 사항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아라. 이런 것들을 이제 경영권을 완전히 제한하는 거죠. 중요한 사항이 뭔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뭔지 좀 구체적으로 적어두도록 해야 되고, 동의를 잘 안 해줘서 추후 투자 못 받게 한다거나 등 위험이 있어요. 아까 VC 엔젤 투자가 뒤에 창투 3호 이제 막 들어올 때 막 좀 방해했잖아요. 자기 유리하게 하려고. 나중엔 해줄 거여도 유리하게 하려고 몸값 올리려고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후 투자 못 받게 하는 등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의사결정에서 사전 동의 사항을 없애면 좋지만 있어야 된다면 제한적으로 둬야 된다. 그래서 3번 말씀드린 대로 지나친 보고 의무, 막 이래저래 막 너무 많이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위험하고요. 4번 위약벌과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 아까 말했죠? 손해배상액이 있고 그 다음 위약벌이 따로 있어요. 예, 요거 있고 요거 있는데 요거를 예정하는 게 손해배상액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이 막 위약벌이 너무 크다거나 이래버리면은 당연히 피해야 될 계약서죠. 마지막으로 창업자들이 주의해야 될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법인은 별도의 존재입니다. 별도의 존재. 그래서 개인의 것이 아니어서 모든 문제는 이게 사적 소유물로 생각하는 순간 발생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동업자가 법인 계좌 돈을 뭐 마음대로 그냥 이용한다던가, 법인 계좌 돈 빼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법인 차량을 가족들 뭐 출퇴근에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리스 정수기 쓰고 있었는데 정수기 새로 사니까 이거 우리 집에서 쓴다거나, 이런 것들 다 업무상 배임 횡령이에요. 이런 것들 걸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또 허위 장부 만들어서 사적 소비하는 건 당연히 문제죠. 그리고 법인 카드로 이제 뭐 사적 물품을 산다거나, 또 법인의 자금을 제3자에게 좀 싼 금리로 이제, 아니면 좀 비싼 금리, 싼 금리로 이제 이사회나 이런 거에 동의 없이 절차 거치지 않고 빌려주는 것도 업무상 배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10%의 이율로 빌려줘서 이 사람이 갚았어. 근데 나중에 문제 삼으면은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다면 이것도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어요. 갚았어도 손해 발생 유무를 불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거가 아니다. 법인이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만든 하나의 사람이니까, 내가 대표이사고 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얘는 다른 사람 거니까 얘 거 돈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큰일 납니다. 발생하면 무조건 이런 것도 뒤집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범죄 조항 뭐 읽어볼게요. 업무상 횡령 배임, 이제 일반 형법상 횡령 배임인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거 배임은 이게 횡령이에요. 이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이게 배임이고,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한다는 거고, 여기는 사물을 처리한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도 전환과 같다. 전환과 같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식의 법 규정이 많아요. 계약서 쓸 때도 막 위에서는 뭐 좋은 말 써. 그러다가 안 좋은 거 하나 나와. 그리고 좋은 말 있다가 여기에서 뭐 전환과 같다. 그래서 근데 몇 항과 같다. 또 별첨을 보니까 이 몇 조랑 같다. 타고 하고 가서 결국에는 안 좋은 조항은 하나인데 요거를 이렇게 타는 조항들이 되게 많게 투자계약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투자계약서가 막 엄청 길어지면 이거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요런 수법도 있다는 거. 여기도 이제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교시에서는 이제 그 회사가 데스밸리를 거쳐가면서 일어난 총론들을 받고, 2교시에서는 이제 주주관계약서, 동업계약서 작성 시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봤고요. 제 3교시에서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창업했고 투자도 했으니까 지금 로펌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로톡에서 지금 이제 500건 이상의 후비가 있는데 또 만족도가 5.0이었어요. 지금 이제 만족도 지수가 없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서초동 중앙지법 바로 동문 걸어서 10초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더스 법률사무소를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파운더스, 아니면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치셔도 나오고요. 또 유튜버 이렇게 통해서 보이니까 앞으로도 기업 경영이나 이렇게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